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단점을 보완하라라고 나왔네요. 네. 자기소개서 진짜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 말하기도 이제 입이 아픈데 단점을 찾고 그걸 고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2013년 하반기 채용이 좀 시작되면서 이제 네. 취업 관련 카페나 뭐 취업 포털 사이트 또 제가 운영하는 취업 블로그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걸 좀 보는 이런 한 주였습니다. 네. 또 이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이제 채용 직무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지원 자격이 된다 싶으면 바로 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 항목을 좀 찾게 되면 이제 열심히 써야지 이렇게 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잠시입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소서를 써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 시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다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자체가 다 어렵죠. 물론 저도 굉장히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 이게 뭔지 참 궁금하고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자기 자랑 써라 그러면 정말 잘 씁니다,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제한된 글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 말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글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고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맞아.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야.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좀 이제 계속 다스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보통은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내 자랑하기도 모자른데 이 단점을 써라. 이런 항목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이 단점 어떻게 써야 되지? 보통 이런 고민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단점이나 실패 경험을 쓰기 위해서 여러 소재를 찾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취업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다가 뭐 단점 쓰는 법 이렇게 계속 영혼 없는 검색, 인터넷 검색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장 시작하는데 먼저 알아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점을 써라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주제에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자기소개서 어디서부터 그럼 쓰기를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일단 그 성공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먼저 작성을 해보고 어떤 항목에 어떤 소재로서 내가 이 글을 쓸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경험들을 각 항목에 분산 배치를 하고 이 기업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또 직무가 나와 맞는지 이런 것 등을 면밀히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수집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그 공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채용 공고를 보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써야 되는 그 고충이 좀 있거든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본인이 또 단점을 써야 되니까 딱 여기서 막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갑자기 쓰게 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냉장고 딱 열면 계란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이런 똑같은 이런 탈락하는 서류들과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별다른 어필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단점 부분과 실패한 부분을 써라.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는 것이 시간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단점을 쓰는 거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뭐 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예, 저는 좀 우유부단한. 그렇죠. 예, 저는 팔랑귀입니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보통 인사 담당자분들은 딱 보면 바로 압니다. 예. 일단 그 예를 들자면 뭐 성격의 장단점이나 업무상 장단점을 써라 이런 얘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이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글은 보통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보통 한 취업준비생이 한 열에 한 6, 7은 거의 이 내용을 씁니다. 네. 자신의 단점이라고. 근데 이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모두가 뭐 서기도 아니고요, 사실. 또 이제 그 전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누가 제대로 쓴 거야? 이렇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저희가 메모하는 습관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MC분들 혹시 네. 요즘 메모 어디다 하세요? 네. 메모를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그죠? 예, 저는 머릿속에 오. 좀 하는 편이에요. 전 그러면 안 돼요. 전 메모 잘 안 합니다. 예, 메모는 못 보셨죠? 그러네요. 예, 본 적이 저는 이 없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아, 머리로. 예, 일단 머리나 스마트폰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손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도 이제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좀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모를 한다기보다는 주로 뭔가 이렇게 입력하는 모습을 더 보기가 쉽고요. 사실 또 이 상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받아 적는 거 기본입니다. 안 받아 적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런 기본이 되는 행동을 잘한다라고 쓰는데 뭐 매력적일 리가 절대 없겠죠. 예.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메모가 정말 상상을 해보면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그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모습이 그렇게 또 좋아 보일 리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예, 뭐 다른 걸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네. 이제 모든 일에 너무 이제 열정적이어서 약속을 가끔 못 지킬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합니다. 아주 단골 소재인데요. 보통 이 열정적인 사람의 정의를 제가 한번 그 포털 사이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킨다, 안 지킨다. 말이 앞뒤가 안 좀 맞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장점 같은 단점을 써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다 보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맥상의 앞뒤가 맞는지 이 소재가 정확한지 이런 걸 좀 스스로 확인을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신세계 그룹의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사례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보통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주위 분들이 친화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좀 내가 힘을 많이 쓴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걸 얼핏 보면 잘 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점 같은 단점을 쓰려고 노력한 글이거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데 남들이 자신한테 일을 떠넘겨서 싫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잘 보면. 네. 그리고 대인관계를 소재로 잡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영업관리직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또 적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신세계에서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거래업체나 협력업체 그리고 자신이 맡게 되는 플로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사람 관계를 맺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조금 고쳐진 예문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고쳐진 예문을 좀 보게 되면은 보시죠. 예, 이제 친구와 주위 분들에게 매사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좀 보면은 스스로의 시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이해를 구하는 대화법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좋아요. 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이 대화를 하고 또 관리법을 통해서 내가 이 영업관리직에 가장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강점 같은 약점을 써라. 이런 것을 잘 활용한 글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비교했던 예문처럼 네. 앞에 글도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읽어보면 문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습관 한번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단점을 얘기를 하고 그걸 수정을 했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점 같은 그런 걸 써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 같은 단점을 쓸 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막 글을 쓰다가 갑자기 저의 단점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넣지 말고 네. 앞에 본인이 사용했던 소재와 이어지는 이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한번 써보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군요.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좀 쓸 때 그게 그렇죠.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인데 이거를 다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단점으로. 자기소개서 참 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이러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실패를 해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성격의 장단점이나 업무상의 장단점 다음에 꼭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극복한 과정을 써라. 이런 항목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실패한 경험을 보통 이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저희가 대학생 수준에서 뭐 실패한 경험이다.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죠. 네,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아주 우여곡절을 겪고 이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을 꼭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네. 이 실패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기업에서 최근에 이 역량 기반 채용 기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 구직자들의 신입직들의 이 과거를 한번 물어보는 이런 그 채용 방법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 경험에 대해서 미리 좀 작성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할 때 해당 직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를 좀 예측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 수준을 찾아보고 그것을 업무상 내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단점을 생각하려고 할 때 내 단점이 뭐지?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날 때는 주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내 단점이 뭐야?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봐. 이런 방법도 좋을까요? 예, 너무 그 친한 분들하고 하면은 좀 어렵고요. 이제 본인의 선배나 현업자 아니면 자기가 알고 지내던 자기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거나 이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패 경험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제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좀 평가를 받아보면서 조언을 구해보는 거 이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 단점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거 갖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꽁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말해주기도 네.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점을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 단점을 어떻게 해서 강점으로 만드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곧 하반기 공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분명히 이 단점에 관한 항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부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